그 성경에 나오는 그 골리앗으로 알려진 그 블레셋, 여기가 필리스티아 문명이라고 하는 바다 민족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후예들이 아닐까 하는 민족이거든요. 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해서 골리앗이 골격이 크고 되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을 유추해 볼 때 철기 문화를 가졌다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청동기 문화였었던 시절에 이집트 문명하고 히타이트 문명, 미케네 문명을 갖다가 초토화시킬 정도로 엄청난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니까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그쪽에는 여러 부족들과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엉켜서 수백 년을 그렇게 그냥 살았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 집 짓는 법, 심지어는 그 초기 문자인 뭐 가나안 문자까지 다 배워서 성장을 해왔겠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제대로 된 통일 국가를 가졌던 시기는 사울, 또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인데, 요 시기도 되게 짧아요. 한 80에서 100년 정도밖에 되질 않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유대민족이 자기네 나라와 뭐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거는 인류 역사에서 불과 100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던 그 시기밖에는 없어요. 나라가 없는 민족이란 얘기죠. 지금 뭐 이스라엘 애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유적지를 파갖고서네 뭐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뭐 이러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나온 게 1993년도에 발견된 그 텔단 유적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석판 기록이 어떤 게 있냐면, 아람 지역의 왕 하시엘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다음에 다윗의 집의 왕을 죽였다라고 써 있다고 해요. 이 다윗이란 이름이 성경이 아닌 고고학 유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갖고 막 이 다윗 왕이 실존했다 뭐 이런 걸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찝찝하고 쪽팔린 거죠. 지네 나라 역사가 지네 나라의 글과 뭐 이런 걸로 적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왕이 지네 나라 왕을 죽였다고, 그게 자기네 나라 땅에 있으니까 자기네가 거기서 살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참 찌질해요. 걔네 유대인들이 대단하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부분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고. 뭐가 대단하지 유대인들이 도대체. 더 웃긴 거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북부와 남부로 갈라지죠.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네들끼리 복작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기원을 했던 아시리아라는 문명이 또 나오는데, 여기가 철제 기술이 어마무지하게 발달이 된 거예요. 뭐 철제 화살촉도 있었고 철제 공성 퇴박기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중동 전체를 갖다 휩쓸어 버렸나 봐요. 그 아시리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비극이 만들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는 피지배 민족을 갖다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민족을 갖다 이리저리 뒤섞어 버리는 혼혈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 살던 유대인들이 지역이 옮겨져 갖고서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고 막 섞이면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그 유대인들, 부에 살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피가 섞이고 혼종이 돼버리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 유대인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이들을. 근데 정말 비참한 게 사마리아인들이 이 한이 맺혔는지 자기가 살던 지방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정착하면서 수천 년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네 그 혈통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 친인척 간에 결혼을 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현재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한 800여 명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다시 차지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이 외부로 나가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보면 이게 뭔지 싶어요. 참, 전 지구인이 이미 유전자적으로 한 형제라고 다 밝혀진 대명천지의 21세기에 말이죠. 어쨌든 간에 남쪽 지방의 그 유다, 남유다도 결국에는 그 바빌론이라는 문명에게 멸망을 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결국엔 이스라엘 왕국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100년 만에. 재미난 건 요맘때쯤에 이 지구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인간의 생각의 씨앗을 심는 인물들이 출현을 했어요. 중국에서는 춘추전국 시대가 왔고 그래서 공자, 노자, 장자 하는 이 제자백가들이 출현을 했고요. 인도에서는 서가모니하고 그 자이나교의 마하비라가 출현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 소피스트들의 시대가 열리고요. 이 중동의 맹주가 되는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가 출현을 하죠. 반면에 유대민족은 쫄딱 망해서 바빌론에 흡수가 됩니다. 이걸 갖다 역사학자 칼 야스퍼스는 추계 시대라고 부르고요. 현생 인류의 거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유대민족들이 체계적인 문자와 경전 같은 것, 성경을 갖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바빌론에 가서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경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간 사건을 바빌론 유수라고 부르는데, 재미난 건 이 노예 생활이 유대인들에게는 역설적으로 굉장한 축복이 돼요. 그 당시에 바빌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대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수메르, 아카드, 히타이트, 이런 바빌론, 이런 고대 지식들을 집대성한 거대한 도서관과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바빌론의 어마무지한 시스템을 눈으로 보고 다 배웁니다. 함무라비 법정 같은 고도의 법체계와 제도를 배우고요. 또 바빌론의 발달한 금융과 상거래 방식을 익히죠.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바빌론의 선진 시스템을 다 익혀서 지식인 엘리트로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죠. 참 이게 재미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갖고 망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풀어줘요. 니네들 땅에 가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글이 없으면 잊혀질 것이고 흩어져 버리게 되니까 자신들의 역사와 율법을 미친 듯이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의 기틀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땅을 지키며 살던 사마리아인들은 피도 섞이고 율법도 변해 있다고 해서 완전히 갈라서게 되죠. 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뒤에 유대인 지도자 에스라 같은 인물들이 그 투박한 고대 히브리어 대신에 바빌론에서 배운 세련된 아람어 서체를 갖다가 도입을 해갖고 이게 오늘날 히브리어 글꼴의 모태가 되죠. 그래서 흩어져 있던 구전 전승들을 모아서 책의 형태로, 토라의 형태로 묶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빌론으로 돌아왔긴 하지만 유대민족은 자신들의 독립국가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 덕분에 고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방 속주였을 뿐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게 재미난 나라예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폭격을 받았다는 그 이란 있죠. 이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파편들을 하나하나씩 다 모아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정말 진정한 세계 제국을 완성한 주인공들이죠. 이들이 펼친 정책이 되게 재밌어요. 페르시아는 정복한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주고요. 세금만 잘 내라는 아주 파격적인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고레스를 갖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메시아라고 칭송을 할 정도였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는 은인의 나라였던 셈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란, 페르시아를 공격하고 있죠. 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실무 시스템이 정점을 찍었다래요. 뭐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왕의 길을 땄고요. 역참 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을 20개 구역으로 나누고 관리들을 파견해서 중앙 집권의 거대한 영토 관리를 성공시켜 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야만적인 침략이라고 보질 않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정말 정당한 군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로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대결을 믿으면서 우리는 선의 편에 서서 질서를 잡는다고 하는 그 강한 도덕적인 자부심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게 또 그리스에 영향을 미치죠. 영토 확장을 하다 결국엔 그 해양 세력인 그리스와 부딪히게 되죠.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인들의 침공이 그렇게 벌어진 거고요. 그 당시 그리스 같은 경우엔 조그마한 도시국가여서 뭐 부족에서 조금 더 발전된 어떤 형태였을 텐데 그 그리스라는 이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하고 이렇게 어떤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페르시아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스 지역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얼마 안 있다 로마가 나오고 로마가 또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요. 유대 민족은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자기네 나라와 땅도 제대로 한번 가져보지 못한 정말 찌질한 민족이라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도 맨날 찌그덕찌그덕 거려갖고 같이 하나로 되지도 못하고 어쨌든 간에 바빌론으로 돌아와서 만든 성경이 티나크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훗날에 탈무드라고 하는 그 방대한 성경 해석서의 기초가 되죠.